그리고 해운대 자동 매매가 안 돼요. 전세 내는 게 옳은 걸까요? 팔면 안 됩니다. 중과가 해제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해운대 자동 매매가 안 돼요. 2주택인데 1억 다운된 금매만 거래가 되네요. 양도세 중과 혜택 보려고 했는데 전세 내는 게 옳은 걸까요? 왜 팔려고 하셨죠, 도토리님? 되게 이제 중요한 건요. 1억을 다운해서까지 팔면 안 됩니다. 중과가 해제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는 시점까지 가져가십시오. 이걸 판다고 해서 다른 걸로 2주택자면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금매로 내놓지 마십시오. 해운대 자동요 가능성이 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부산 사람들은 부산에 대한 가치를요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구, 고령화, 일자리 이런 걸로 너무 평가절하를 많이 해요.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면요 가끔씩 어린아이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었지만은 저의 어린 못난 시절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영원한 아이입니다. 어른의 대우를 해주겠지만은 그 아이는 맞겠죠? 왜 아이냐?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부산에 있는 사람은 부산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형편없는 지역들도 많았고 지금 계속 인구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이 세뇌가 된 부분들이 있고 과거의 역사들 부산의 역사들을 아니까는 선입견을 가지고 부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해운대는요 수요층이 부산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해운대를 주목하고요. 다른 광역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도 해운대의 수요층입니다. 일자리요?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관광이라든지 바닷가 라인에서 부동산의 가격 파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산은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부산의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크게 미치는 데는요 하급지입니다. 상급지는 계속 가격들이 움직일 거예요. 수요층이 있으니까. 거꾸로 하급지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형식으로 가격들을 움직이겠지만요 격차는 해운대랑 더 벌어질 거예요. 주요 도시랑. 그 중에서 좌동이 있어요. 제가 왜 좌동을 눈여겨보냐면요 좌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 신도시입니다. 1990년도에 지어진 주택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좌동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렸을 때죠. 산을 깎더라고요. 그 깎는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옆에 학교에 있었거든요. 산을 깎더니 해운대에 신시가지를 짓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일기 신도시였던 거예요. 분당하고 일산하고 평촌하고 뭐 이런 걸 지었던 일기 신도시가 해운대 자동이에요. 근데 부산은 항상 수도권이나 서울이 선행한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분당과 일기 신도시들이 가격들이 움직이는 주된 이슈가 뭐냐? 새 아파트가 되려고 하는 이슈예요. 이 이슈가 단순하게 수도권에 멈출까요? 좌동으로도 옮깁니다. 근데 좌동은 도시계획적으로 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잘 돼 있는 지역이 어떤 형식으로든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새 아파트가 되면요 그 가치는 되게 많이 빛날 거예요. 저는 지금 매매가 안 된다고 입지 가치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강남도 거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입지 가치가 나쁜가요? 아니요. 타이밍이 나쁜 거예요. 도토리님 2주택이면요 이 좋은 가치를 가진 좌동을요 가져가십시오. 2주택을 유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좌동이 해운대에서 가장 많은 학원가를 가진 곳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거래를 해야 되나? 나 지금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거 해제됐을 때 팔아야 되냐? 안 됩니다. 자산의 규모를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확대시키려면요 2주택자는 앞으로 거래세가 완화되고 모든 부동산들이 같이 떨어질 때 내 것도 떨어져도 괜찮아요. 남의 것도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동하는 거. 그리고 거래세가 없어질 때 이동을 고민하는 거. 자산을 더 확대하는 걸 고민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동래구 럭키 재건축 안전지단 곧 재신청합니다. 이번엔 통과되겠죠. 10살인 딸내미가 우리 아파트 왜 이렇게 낡았어 하는데 그래도 좋은 거야 했네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땅과 부속물인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새로 지어진 시점부터요. 건물은 일정 기간은 가치를 발현하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쭉 떨어집니다. 근데 거꾸로 땅은요. 계속 올라갑니다. 결국은 뭐 건물에 대한 가치는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요 땅의 가치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가치들도 좀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시골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각합니다. 더 심화되어서 땅값만 남고 건물값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따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좋은 지역이라고 엄마가 위로를 해줬는데 럭키 아파트요. 80년대에 가장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가장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도 완전히 이게 그 유기적인 생명체랑 같아서 돌고 돕니다. 부산에 예전에 성경 아파트가 있어요. 옛날에 그 아파트가 또 제일 좋았어요. 신기하죠. 되게 오래된 아파트인데 근데 럭키 아파트로 또 바뀌고 럭키 아파트가 이제 최고 좋은 아파트였죠. 그러다 쭉 가다가 이제 좀 90년대 이제 초반 되니까 대우 마리나 아파트가 1등 아파트가 되었죠. 그 대우 1등 하다가 보니까는 해운대에 보니까 까멜리아가 생기고 베네시티가 생기고 그게 또 1등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가 생겼어요? 마린시티, 아이파크, 그 다음에 두산 제네시스 이게 생기다가 그 다음에 LCT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럭키는요. 입지 가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 신축이 생기면요. 정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 많이 올라갈 거냐? 온천 4구역 레미안 아파트 있죠? 거기 세대수가 뭐 4,000세대 이상 나왔죠? 거기 가격이 어때요? LCT 다음으로 일반 아파트 중에서는 분양가가 가장 높았어요. 근데 럭키가 만약에 지금 시점에 신축으로 들어오고 분양을 한다면요. 실질적으로 이 온천 4구역보다 훨씬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분양이 될 거예요. 땅의 가치가 좋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재건축을 신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통과될 가능성이 더 크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시장의 정책과 정치의 방향이 조금은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안전진단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정밀 안전진단 가면은 그거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지만 요거는 될 가능성이 큽니다. 크지만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하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가격들이 한 차례 움직일 거예요. 지금 뭐 가격들이 부산이 좀 둔화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번 주도 보니까는 부산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비규제 지역도 움직였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한 것 같지만 좀 꿈틀꿈틀하는 게 보여요 보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상승장의 예비 안전진단이 적정하게 만약에 되면요 시너지 효과는 좀 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안전진단이 통과되어서 지정이 되고 추진위가 형성되고 조합이 설립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거는 럭키는 재건축이 돼서 신축으로 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그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비 신축에서 준공에 가까워질수록 그 가치들은 더 계단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럭키 아파트 저는 부산의 동래구의 지표가 되는 재건축 아파트를 생각합니다. 잘 가져가시고 이거를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